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메시가 떠난 후 킬리안 은바페와 파리 구단 간의 엄청난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새로 부임한 루이스 엔리케의 프리시즌 역시 계속해서 경기력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 역시 첫 경기였던 르 아브르전 전반 막판에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까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어제 경기에서는 세레소 오사카에게 무려 3실점이나 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프리시즌 경기다 보니 승패의 중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K리그 올스타에게 패배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프리시즌 경기력과 세레소 오사카에게 패배한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력은 누가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아무래도 파리 코치진과 운영진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공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패배한 뒤 두어 시간 후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영입이 매우 유력한 거피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추가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포지션은 미드필더나 공격진인 것은 확실하겠죠. 아무래도 수비진에는 이번 시즌 리카 에르난데스와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영입했고, 마르퀴뉴스 같은 기존의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팀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임드가 있는 공격수로는 네이마르 한 명만 남게 되었고, 이것으로는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덴벨레의 영입설, 그리고 만약 정말 영입하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사이 프랑스의 유력지인 LMC 스포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만 덴벨레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시장 전문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관련 소식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니다, 덴벨레의 최측근에 의하면 아무런 접근도 없었다고 한다라는 영입 근접의 반대 의견을 다른 언론사인 레키프에서 보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 말에 더 가능성이 높은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이적에 관련된 결과는 다른 이적 뉴스들처럼 사실 확인에 있어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유럽 이적 시장 마감일은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밤 11시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덴벨레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시간은 이제 약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밝힌 바에 의하면 덴벨레에게는 계약상 바이아웃 조항이 존재하는데 7월 31일까지는 덴벨레를 5천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지만 8월 1일이 되는 순간 바이아웃 금액이 그 2배인 1억 유로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 만약 덴벨레를 영입하고 싶다면 2배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7월 31일까지는 비용을 지불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기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파리와 덴벨레의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들을 현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가장 결정적인 키는 덴벨레 본인이 파리로 이적을 할 것인가라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덴벨레의 기본 포지션은 윙어입니다. 양발을 매우 잘 사용하는 선수죠. 여기서 양발을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양발 슈팅 능력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서 양발 드리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발로 공을 치고 나가다가 턴을 돌던, 왼발로 공을 치고 나가다가 방향을 전환을 하던 그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윙어로 활약하는 덴벨레는 실질적으로 좌측이건 우측이건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유럽에서 보기 드문 윙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으로 봤을 때 덴벨레가 파리에 오게 된다면 맡게 될 위치는 아무래도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우측 윙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네이마르가 출전하겠죠. 이렇게 되면 기존 프리시즌에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뛰게 했던 자리에 덴벨레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강인 선수의 활용 위치가 변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중앙 3미들 자리에서 공격형 미들로 나서 보시는 것처럼 비티냐를 우측 미들, 이강인을 좌측 미들에 놓고 네이마르와 덴벨레를 양쪽 윙포워드로 쓰면서 전방에는 추가 영입에 실패할 경우 아센시오를 제로톱으로 쓰거나 에키티케를 최전방에 놓는 전술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블라우비치나 무아니 또는 회이룬 같은 선수가 온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상이 잦은 네이마르가 만약 결정하게 된다면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를 좌측 윙어로 이동시키고 이강인을 처음 기용했던 우측 윙어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덴벨레를 우측 윙어로 두고 이강인을 좌측 윙어로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강인 선수는 좌우 윙어 어느 쪽이든 그리고 중앙에서 공미로 뛰던 간에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이 엄청난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영입 직후 링크가 있었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는 것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가 오는 것에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베실바도 덴벨레도 모두 세계적인 선수지만 베실바는 윙어와 미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강인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에 반해 덴벨레는 윙어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미들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이강인 선수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이마르가 복귀한다고 해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구단의 네임밸류에는 다소 부족한 공격진으로 보이는데 만약 덴벨레가 가세하게 된다면 분명 그 공격력의 무게감은 증가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까지 중원에서 파괴력과 창의성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미들진에 이강인이 가세할 수 있게 되면서 파리의 공격력에 더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줄었지만 덴벨레의 부상 이력이 상당수 존재하고 지각의 끝판왕일 정도로 덴벨레의 불성실한 태도 문제가 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득점력보다는 측면을 붕괴시키면서 창출하는 어시스트 능력이 더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결정력 높은 스트라이커의 영입은 여전히 시급해 보입니다. 참고로 덴벨레는 20-21 시즌 30경기에 출전해 19번을 선발로 뛰면서 6골을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 시즌인 21-22 시즌에는 총 21경기에 출전해 15번을 선발로 뛰며 단 한 골만을 기록했고 어시스트는 무려 13개나 기록했죠. 그리고 바로 직전 시즌이었던 22-23 시즌 역시 5골 7개의 어시로 도움의 숫자가 득점보다 많았습니다. 덴벨레가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가 무려 1억 3,500만 유로였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고 이적료 발생자인 데클란 라이스의 1억 1,660만 유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죠. 역대 이적료 순위 4위 선수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5천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 영입 가능 일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재정적 능력이라면 마감일인 7월 31일이 혹여나 지난다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와의 협상을 통해 5천만 유로보다는 많지만 바뀌는 바이아웃인 1억 유로보다는 조금 낮게 영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영입이라면 1억 유로를 지를지도 모르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것은 돈 많은 구단의 발목을 잡는 FFP와 음바페 문제 때문이죠. 유럽 축구 시장에는 FFP 규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단이 번 만큼 쓸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음바페를 결국 이적시키지 못해 이번 시즌에 아무런 거액의 수입도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가 되면 지출과 수입의 장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덴벨레를 1억 유로나 주고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리가 음바페를 이번 시즌 어떻게든 이적료를 받고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에는 음바페 같은 거물을 공짜로 내보낼 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이면에는 FFP 규정으로 인해 회계장부도 관리해야 하는 구단의 매니지먼트에도 그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부디 파리와 음바페 간의 갈등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게 될지, 그로 인해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변화가 생길지 며칠 이내에 결정이 날 것 같네요. 부디 이번 프리시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리가 빨리 진단해 그에 알맞은 조치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